상견례 자리, 스스로를 뼈대 있는 교육자 집안이라 자부하던 시어머니는 사돈을 향해 돈 냄새 풀풀 풍기는 장사꾼이라며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조롱했다. 그녀는 몰랐다. 막내 아들이 최고급 호텔에서 올릴 예정인 그 화려한 결혼식이 바로 그 돈 냄새 덕분에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제 취소 성공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화면을 밝힌 순간 허영심으로 가득했던 이 광란의 파티는 마침내 가장 처참한 청구서를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사무실 책상 위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짧게 진동했다. 은행 결제 알림 문자였다. 결제 금액 120만 원, 사용처는 서울 강남구 모 백화점의 최고급 화장품 매장이었다. 강지아는 프랜차이즈 부대찌개 신메뉴 기획안에서 눈을 떼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채 꺼지기도 전에 남편 최도현의 메시지가 연달아 떠올랐다. 여보, 내일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권사님들이 집에 오신대. 어머니 체면 좀 살려드리게 그럴싸한 답례품이 필요하시다네.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내가 꼭 갚을게. 강지아는 그 메시지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화면 위에서 2초 정도 멈칫했다가 끝내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 컴퓨터에 띄워둔 암호가 걸린 엑셀 파일을 열었다. 이미 200줄이 넘게 꽉 채워진 표의 맨 아래 칸에 그녀는 익숙하게 날짜를 입력하고 시어머니 윤 여사라는 항목 아래에 120만이라는 숫자를 두드려 넣었다.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결혼한 이후 이른바 뼈대 있는 교육자 집안이라 불리는 이 시댁은 끝을 알 수 없는 밑빠진 독과 같았다. 정년 퇴임한 중학교 국어교사 출신인 시어머니 윤 여사는 교양과 가문을 입에 달고 살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해야 했으며 교회 모임에는 절대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었다. 시동생 최도준은 30이 다 되도록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을 즐겼다. 그리고 그 알량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결국 갖가지 명목으로 둔갑해 강지아의 청구서로 정확히 꽂혔다. 실장님, 다음 달 마케팅 예산 보고서 결제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다. 강지아는 펜을 받아들고 각종 데이터를 빠르게 훑어본 뒤 맨 끝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녀의 필체는 군더더기 없이 날카로웠다. 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궈낸 프랜차이즈 부대찌개 기업의 기획실장으로서 그녀는 모든 것을 숫자와 계약의 원칙으로 평가하는 데 익숙했다. 오직 그녀의 결혼 생활에서만 그녀는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결혼 전 자신의 두 손을 꼭 쥐고 맹세하던 최도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당신하고 우리 가족 사이에서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게. 절대 당신이 조금이라도 상처받는 일 없게 할 거야. 그 한마디를 믿고 또한 스스로를 고상하다 여기는 그 집안에 섞여들기 위해 그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날선 모습을 거두고 기꺼이 자신의 피 같은 돈으로 시댁의 구멍을 메우는 며느리 역할을 자처해왔다.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강지아는 하이힐을 벗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최도현을 발견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고 있었다. 무언가 요구할 것이 있을 때 나오는 그만의 전형적인 자세였다. 지아, 왔어. 최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와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며 평소보다 한껏 과장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일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얼음물 한 잔 줄까? 강지아는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다가가 최도현이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물을 유리잔에 따라 건네는 것을 지켜보았다.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자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머릿속을 아주 맑게 깨워주었다.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녀가 유리잔을 내려놓았다. 최도현은 두 손을 비비적거리며 시선을 피한 채 허공을 응시했다. 저기, 도준이 결혼 문제 말이야. 어머니가 오늘 예식장을 둘러보고 오셨는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S호텔로 정하셨대. 당신도 알잖아.
변 아가씨네 집안이 결혼식에 바라는 수준이 높다는 거 어머니 말씀이 우리가 남자 측인데 사돈 앞에서 절대 기죽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S호텔의 최고급 웨딩홀이라고. 강지아가 조리대에 기대어 섰다. 거기는 기본 예약금만 3천만 원이야. 도준이한테 그럴 돈이 있어? 걔가 돈이 어디 있겠어? 최도현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들고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다. 여보, 내 수중에 있는 여윳돈은 몽땅 그 펀드에 묶여 있어서 지금 당장 뺄 수가 없잖아. 당신이 도준이 예약금 좀 먼저 내주면 안 될까? 어머니가 축의금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당신한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강지아는 눈앞의 남자를 가만히 응시했다. 건설 회사 과장으로 평범한 월급을 받는 주제에 그녀가 전액 대출 없이 마련한 전셋집에 눌러앉아 그녀가 제공하는 풍족한 생활을 당연하다는 듯 누리고 있는 남자. 무슨 일만 생기면 늘 이렇게 난처한 척하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핑계를 입에 달고 사는 남자였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강지아는 몸을 돌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모바일 뱅킹 앱을 켰다. 도현 씨, 내 돈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야. 매장 직원들이 부대찌개 한 그릇 팔아가며 피땀 흘려번 돈이라고. 알지, 알고 말고. 최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맹세할게. 이 예약금만 내주면 다시는 집안 식구들이 돈 문제로 당신 귀찮게 하는 일 없게 만들게. 내가 어머니 앞에서도 확실히 당신 편들어서 말할 테니까. 강지아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은 채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3천만 원은 S호텔의 법인 계좌로 즉시 이체되었다. 화면에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초록색 알림창이 떴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뒤돌아 침실로 들어갔다. 일요일 점심,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 자리. 장소는 종로구에 위치한 아주 고급스럽고 고풍스러운 한정식 전문점이었다. 강지아가 부모님의 팔짱을 끼고 룸으로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 윤 여사와 남편 최도현, 시동생 최도준과 그의 약혼녀 변수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윤 여사는 오늘 은은한 달빛 색깔의 최고급 명주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석에 꼿꼿하게 앉아 턱을 살짝 치켜든 채 손에 든 청자 찻잔을 우아하게 매만지고 있었다. 강지아의 아버지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비록 다림질은 반듯하게 되어 있었지만 셔츠 기든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맨손으로 시작해 평생을 주방에서 국물을 우려내며 살아온 그의 두 손은 마디가 굵었고 지워지지 않는 화상 흉터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행여나 책 잡힐까 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채 목에 두른 스카프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사돈 오셨군요. 앉으시지요. 윤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고개만 까딱하며 턱끝으로 맞은편 빈자리를 가리켰다. 강지아는 부모님을 부축해 자리에 앉았다. 종업원들이 물 흐르듯 음식을 내오기 시작했고 정갈한 구절판, 한우구이, 신선로가 차례로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아랫사람이 먼저 먹을 수 없는 것이 예의였다. 하지만 윤 여사는 좀처럼 수저를 들지 않았고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그저 멀뚱히 앉아 있어야만 했다. 이곳 분위기가 참 고즈넉하니 우리 집안의 격식과 잘 맞는군요. 마침내 찻잔을 내려놓은 윤 여사의 시선이 테이블을 넘어 강지아의 부모님에게 머물렀고 그녀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한 비웃음이 번졌다. 하지만 사돈어른들께서는 평소에 이런 곳에 오실 일이 거의 없으시겠어요? 듣자 하니 운영하시는 국밥집들이 요새 장사가 잘 된다지요. 매일 주방에서 그 내장이며 햄 쪼가리들을 끓여대시느라 몸의 냄새가 아주 깊게 배셨겠습니다. 강지아의 아버지는 흠칫 놀랐지만 이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네, 다 험한 일이지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줘서 입에 풀칠은 하고 삽니다. 험한 일은 험한 일이지요. 돈을 아무리 쓸어 담아도 결국 돈 냄새 풀풀 풍기는 시장통 장사꾼 아니겠습니까? 윤 여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말의 속도도 느렸지만 조용한 룸 안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혔다. 제가 도현이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최 씨 집안은 대대로 글을 읽어온 뼈대 있는 교육자 집안이라고요. 비록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나
뼛속 깊이 새겨진 교양과 뿌리는 변할 수 없는 법이지요. 부대찌개 팔아서 푼돈 좀 만졌다고 우리 집안과 동등한 위치에 섰다고 착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근본 없는 집안이 돈 몇 푼 쥐었다고 유세 떠는 것만큼 천박해 보이는 것도 없답니다.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강지아 아버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버렸고 무릎 위에 놓인 투박하고 거친 두 손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로를 비비적거렸다.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의자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듯 보였다. 강지아는 고개를 돌려 윤 여사 옆에 앉은 최도현을 바라보았다. 가족과 자신 사이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던 그 남자는 지금 이 순간 고개를 푹 숙인 채 빈 접시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오른손으로 수저받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마치 어머니의 저 악독한 모욕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처럼 말이다. 그는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물이 끓기 전에는 항상 작은 기포들이 먼저 올라오기 마련이다. 지난 2년 동안 엑셀 파일에 기록해온 수많은 청구서들, 그리고 최도현의 그 변명과 핑계들이 바로 그 기포였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의 창백한 얼굴과 초조한 두 손을 보며, 그리고 저 높고 오만한 윤 여사의 경멸 어린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수면은 격렬하게 요동치며 마침내 펄펄 끓어올랐다. 강지아는 손에 들고 있던 냅킨을 반듯하게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잔을 집어던지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 곁으로 다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깨에 양손을 가만히 얹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만 일어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일말의 파동조차 없이 차분했다. 강지아의 부모님은 당황하여 고개를 들었고 윤 여사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호통을 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어른이 아직 수저도 들지 않았는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강지아는 윤 여사를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조차 없었다. 그저 형편없는 불량품을 감정하는 듯한 시선일 뿐이었다. 실례했습니다. 그녀는 이 단호한 한마디만을 남긴 채 부모님을 부축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윤 여사의 기가 막힌다는 듯한 욕설과 최도현이 당황하여 의자를 끌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강지아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까지 걸어 내려간 강지아는 뒷좌석 차 문을 열어 부모님을 조심스럽게 태웠다. 문을 닫은 후 그녀는 어두침침한 주차장에 홀로 서서 지하실 특유의 탁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룰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어떤 프로젝트가 밑 빠진 독임이 증명되고 파트너가 최소한의 선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즉시 투자를 철회하고 손절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차분하게 S호텔 연회부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S호텔 연회부입니다. 최도준 씨 결혼식 예식장을 예약했던 강지아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내일 날씨를 확인하듯 건조하고 냉정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예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지금 당장 예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예약금 3천만 원은 제 결제 계좌로 전액 환불 처리해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의 직원은 본인 확인과 비밀번호를 거친 후 알겠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전화를 끄는 강지아는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올랐다. 엔진을 걸고 운전대를 돌리자 검은색 세단은 주차장을 부드럽게 빠져나갔다. 탐욕과 허영이 쌓아 올린 그 우스꽝스러운 막장 드라마를 완전히 뒤로 한 채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윤 여사는 베란다에 서서 분무기로 값비싼 난초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았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의 길을 확실히 꺾어놓으며 최 씨 집안의 드높은 위엄을 지켜냈고 오후에는 교회에 가서 권사님들에게 S호텔 웨딩홀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얼마나 웅장한지 상세히 자랑할 참이었다. 거실에 유선 전화기가 울렸다. 윤 여사는 분무기를 내려놓고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도준 고객님 어머니 윤 여사님 맞으십니까? 여기는 S호텔 연회부입니다. 윤 여사의 입꼬리가 즉시 올라갔고
목소리는 한껏 교양있고 거만해졌다. 접니다. 왜요? 예식장 장식 시안이라도 나왔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 여사님. 다름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최고급 웨딩홀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윤 여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목소리가 옥타브를 높여 찢어지듯 튀어나왔다. 뭐라고요? 취소. 도대체 누가 무슨 권리로 내 예약을 취소한다는 겁니까? 예약금까지 꼬박꼬박 다 냈는데. 결제자이신 강지아 고객님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 취소하셨습니다. 예약금은 강지아 고객님의 계좌로 전액 환불 조치되었습니다. 예약이 취소됨에 따라 해당 홀은 이미 다른 고객님께 배정되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기고 또 하는 통화 연결음만이 거실을 맴돌았다. 윤 여사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수화기가 원목 마루 위로 요란하게 떨어졌다. 그녀는 정수리 끝까지 찌릿한 현기증을 느꼈다. 취소됐다고? 강지아 그 기집애가 감히 예약금을 빼버렸다고? 그녀는 바로 어제 교회 단체 채팅방에 호텔 팸플릿 사진을 쫙 돌렸고 모든 사람들이 막내 아들이 그곳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당장 예식장이 날아갔으니 이제 이 망신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그녀는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찾아 강지아의 번호를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어 비소리 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1번, 2번, 10번. 꼬박 1시간 동안 윤 여사는 거실을 신경질적으로 서성거리며 100번이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조리 무시당했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급기야 큰아들 최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현아. 내 그 미친 마누라가 도준이 예식장을 취소해버렸어. 당장 그 기집애 찾아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주 시어미를 물러보고 아나무인이 따로 없잖아. 오전 11시 30분 프랜차이즈 부대찌개 기업 본사, 기획실. 강지아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3분기 재무제표를 꼼꼼히 대조하고 있었다. 모니터 옆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은 계속해서 켜져 있었고 부재중 전화 숫자는 114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진동 모드조차 해제하지 않았다. 이미 최 씨 집안 사람들의 모든 번호를 수신 차단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때 사무실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다. 최도현이 넥타이까지 삐뚤어진 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사무실 안에서 업무를 보던 10여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손을 멈추고 갑자기 들이닥친 불청객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강지아, 최도현은 성큼성큼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억눌렀지만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당신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이야? 강지아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여전히 화면의 데이터에 시선을 고정하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지금은 업무 시간이야. 할 말 있으면 나가서 해. 나가서 해. 당신이 지금 체면 따질 처지야. 최도현이 신경질적으로 그녀의 노트북을 확 덮어버렸다. 당신이 도준이 예식장 예약금 뺐어? 지금 어머니가 집에서 혈압이 올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거 알아? 어제 밥 먹다가 어머니가 쓴소리 좀 하셨기로써니 어른이 아랫사람 훈계하면 그냥 듣고 넘기면 될 일이지 예약금을 빼버리는 게 제정신이야? 당신 진짜 너무 철이 없어. 강지아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 최도현의 얼굴과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쓴소리, 강지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또렷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당신네 식구들 먹여 살리는 내 부모님을 돈 냄새 풍기는 시장통 장사꾼이라고 깎아내린 게 쓴소리라고. 그래도 어른이시잖아. 최도현이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나를 봐서라도 우리 최 씨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그 정도는 좀 참아줄 수 없어? 당신이 이렇게 예식장을 엎어버리면 친척들이랑 친구들이 다 알 텐데 앞으로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강지아는 헛웃음이 나왔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결혼한 남자의 밑바닥이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가 걱정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체면, 최 씨 집안의 알량한 자존심뿐이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수모를 당하고 돌아가신 그녀의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당신의 그 알량한 체면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강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덮여있던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당신네 집안이 내 돈에서 구린내가 난다고 하니 오늘부터는 그 고고한 교육자 집안답게 아주 깨끗하게 살아봐.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아 최도현이 보는 앞에서 모바일 뱅킹 앱을 실행했다.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최도현이 흠칫 놀라며 물었다. 강지아는 신용카드 관리 메뉴로 들어가 끝자리가 881인 플래티넘 가족 카드를 찾았다. 그것은 애초에 비상금 명목으로 그녀가 최도현에게 만들어준 카드였다. 그녀는 최근 한 달간의 결제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최고급 에스테틱 150만원, 수입 식료품 전문마트 80만원, 고급 골프용품점 200만원. 당신 매달 내 가족카드로 당신 어머니 비싼 화장품 사다 바치고 내 동생 골프채 사줬지? 이게 장남으로서 당신이 가진 알량한 자존심이야? 강지아는 최도현이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화면 하단의 정지 버튼을 가차없이 눌렀다. 시스템이 안내 메시지를 띄웠다. 해당 카드가 성공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최도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 카드는 그의 분에 넘치는 소비를 유지해주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그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자동차 할부금과 술값을 감당하기도 벅찼다. 강지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동이체 설정 메뉴로 들어갔다. 어머니 매월 생활비 자동 송금 200만원 취소. 최도준 오피스텔 월세 자동 결제 120만원 취소. 시댁 공과금 및 관리비 자동 납부 취소.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최도현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다급하게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했다. 지아, 너 미쳤어. 이걸 다 끊어버리면 우리 집은 어떻게 살라고. 그건 당신 집이지, 내 집이 아니야. 강지아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책상 위에 사내 인터폰을 눌렀다. 보안실이죠? 여기 기획실인데 외부인이 무단 침입했습니다. 당장 사람 보내서 끌어내주세요. 강지아. 내가 감히. 최도현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강지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싸늘하게 몸을 피했다.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순식간에 달려와 최도현의 양팔을 꽉 붙잡았다. 그만 돌아가시죠. 최 과장님이. 강지아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겠냐고 했지? 오늘부터 당신 월급으로 당신 어머니랑 동생 먹여 살려. 어디 한번 떳떳하게 살아보라고. 최도현은 보안 요원들에게 반강제로 질타당하며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갔고 복도에는 그의 길길이 날뛰는 고함 소리가 한참 동안 메아리쳤다. 강지아는 등받이에 기대 앉아 다시 평온을 되찾은 사무실 밖을 바라보며 책상 위에 놓인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돈줄을 끊는 것은 그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다. 그녀는 윤 여사와 그 집안 사람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사치에 찌든 인간이 하루아침에 가난을 견딜 수는 없는 법. 피를 빨아먹는 데 익숙해진 거머리들은 강제로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피를 찾기 위해 발악하기 마련이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그들이 스스로 짠 허영의 거미줄 속에서 어떻게 발버둥 치다 파멸해 가는지를 느긋하게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오후 3시 최 씨 집안 아파트. 시동생 최도준의 약혼녀 변수진이 폭풍우처럼 거실로 들이닥쳤다. 필라테스 강사인 그녀는 몸에 딱 붙는 요가복 차림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윤 여사가 지난달 상견례 선물로 사준 명품백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도준씨. 변수진이 명품백을 소파 위로 신경질적으로 내동댕이치며 소리쳤다. 윤 여사는 소파에 앉아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주무르고 있었고 도준은 그 옆에서 울상이 된 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이고, 수진아.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윤 여사는 억지로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변수진은 윤 여사의 손을 확 부리치며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만지지 마세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S호텔 예식장 취소됐다면서요? 방금 제 웨딩 플래너가 식장 변경 건으로 연락이 왔는데 저는 바보 천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윤 여사의 미소가 얼굴에서 굳어버렸고 그녀는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그게 오해가 좀 있었단다. 은행 쪽에 문제가 생겨서 예약금이 환불 처리된 건데 우리가 지금 다시 예약하려고. 다시 예약이요? 지금 서울 시내에 좀 쓸만한 호텔들은 주말 황금 시간대 잡으려면 반년 전부터 대기 타야 해요. 도대체 어디서 다시 예약한다는 건데요? 변수진이 최도준의 코앞에 삿대질을 했다. 애초에 오빠가 그랬잖아. 오빠네 집안 뼈대 있는 교육자 집안이고 재산도 넉넉해서 나 절대 고생 안 시킨다고. 그래서 내가 인스타에 결혼한다고 동네방네 다 떠벌린 거 아니야. 당장 예식장 하나 해결 못하는데 내 VIP 회원들한테 뭐라고 변명할 건데? 다들 나보고 비웃을 거라고. 수진아, 진정해. 우리 형이 지금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최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달래려 했다. 해결은 무슨? 오빠네 형은 자기 마누라 하나 통제 못하잖아. 변수진이 코웃음을 치며 집안을 휙 둘러보았다. 이제야 견적이 딱 나오네. 오빠네 집안 여태껏 있는 척 떵떵거렸던 거 전부 다 형님 등골 빼먹은 거였지? 이제 형님이 돈줄 끊어버리니까 미천 다 드러난 거잖아. 너 지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전곡을 찔린 윤 여사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다. 어른이요. 돈 내놓고 대접받아야 어른이죠. 변수진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코트 주머니에서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S호텔 아니면 저희 결혼 안 해요. 그리고 전에 약속하셨던 예단 목록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파혼할 겁니다. 윤 여사는 테이블 위에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샤넬 한정판 핸드백 2개,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세트, 그리고 현금 예단 5천만 원이라는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건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해주기로. 윤 여사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천천히요. 당장 결혼식 올릴 돈도 없는 집안인데 뭘 믿고 천천히 기다려요. 변수진은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들었다. 딱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이 물건들 제 눈앞에 대령하시든가 아니면 당장 파혼 발표할 거예요. 파혼하게 되면 제 소셜미디어 팔로워들한테 이 잘난 뼈대 있는 집안이 어떻게 허세 부리고 사기쳤는지 아주 상세하게 썰 풀 테니까 각오하세요. 말을 마친 변수진은 소파에 던져두었던 명품백을 낚아채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렸다. 문이 부서져라 닫히는 소리에 거실 벽에 걸린 액자가 삐뚤어졌다. 윤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고 가죽 소파의 팔걸이를 쥐어뜯을 듯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가죽을 파고들 정도였다. 파혼만은 절대 안 된다. 교회 권사님들한테 이미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놨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막내 아들이 파혼당하면 평생 쌓아온 그녀의 고상한 체면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평생 늙은 여우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했다. 엄마, 어떡해. 수진이 진짜 떠나면 나 앞으로 조건 좋은 여자 어떻게 만나라고. 최도준이 옆에서 징징거리며 울상을 지었다. 입 닥쳐. 윤 여사가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눈동자를 바쁘게 굴리기 시작했다. 돈이 필요했다. 아주 큰 돈이. 강지아가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으니 최도현의 쥐꼬리만 한 월급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자니? 그건 자존심 상해서 죽기보다 싫었다. 그녀의 시선이 문득 텔레비전 장식장 아래 서랍장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집안의 각종 중요 서류와 신분증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젠걸음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어젖혔다. 한참을 뒤적이던 그녀의 손에 최도현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들려 있었다. 엄마, 형 신분증은 왜 꺼내? 사채 윤 여사가 이빨을 꽉 깨물며 두 글자를 내뱉었다. 그녀는 사채업자 몇 명을 알고 있었다. 담보만 확실하면 대출은 금방 떨어졌다. 비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지만 일단 눈앞에 급한 불만 끄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든 강지아를 구워 삶아 돈을 토해내게 만들면 그만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녀는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 나요. 2억 원이 필요해요. 당장 급하게. 전화기 너머로 쉰 목소리의 남자가 대답했다. 아이고, 윤 선생님.
2억이면 푼돈이 아닌데요. 선생님 명의로 된 그 낡은 아파트는 이미 담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뭐 확실한 담보 물건이라도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을 쥔 윤 여사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의 머릿속에 큰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마포구의 고급 아파트가 떠올랐다. 전세 보증금만 무려 8억 원에 달하는 집이었다. 비록 명의는 강지아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며느리의 재산이니 당연히 시댁인 최 씨 집안의 몫이 절반은 섞여 있는 것이라 합리화했다.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이 8억이에요. 전세 보증금이요? 그거 담보 잡으려면 세입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이 필수인데요. 며느님이 직접 서명해 주신답니까? 윤 여사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쳐다보며 눈빛을 독하게 번뜩였다. 걱정 말아요. 증명서랑 위임장은 내일 당장 갖다 줄 테니까. 전화를 끄는 윤 여사는 자신의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전화번호부를 뒤적였다. 으슥한 골목길에 위치한 도장가게 주소를 찾아냈다. 강지아의 막도장 하나만 파서 인터넷에서 전세 보증금 담보 위임장 양식을 다운받아 서명하고 도장만 찍으면 그만이었다. 어차피 그 집에 도현이가 살고 있으니 돈만 손에 쥐어 변수진의 입을 틀어막고 예식만 무사히 치르면 된다.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강지아도 제 체면이 있으니 일을 크게 벌리지는 못할 것이다. 윤 여사는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하며 재빠르게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최도현의 신분증을 핸드백에 쑤셔 넣었다. 이틀 뒤 오후 2시. 강지아가 회사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모르는 유선 전화 번호였다. 그녀는 보고 중인 부하 직원에게 잠시 멈추라는 손짓을 하고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지아님 맞으십니까? 여기는 마포구 등기소입니다. 강지아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서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방금 전 강지아님의 시어머니라고 주장하시는 윤 여사님께서 전세금 반환 채권 담보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한 대부업체에서 채권 질권 설정 등기를 시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강지아님께서 이전에 저희 등기소의 소유권 절대 보호 설정을 해두셨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보증금과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안면 인식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번 신청을 차단했습니다. 강지아님께서 이 위임장을 작성해 주신 것이 맞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강지아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기생하는데 익숙해진 벌레는 영양 공급이 끊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숙주의 대동맥을 물어뜯으려 드는 법이니까. 그녀는 그 전셋집을 계약한 다음 날 곧바로 등기소에 가서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를 걸어두었었다. 저는 어떠한 위임장도 작성해 준 적이 없습니다. 강지아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평온했다. 담당자님,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위임장 스캔본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등기를 시도했던 대부업체 상호와 방문자의 CCTV 화면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증거자료로 보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지아님 즉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스마트폰 이메일 앱에 새 메일 알림이 떴다. 강지아는 첨부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조잡하게 작성된 위임장 하나가 나타났다. 오른쪽 아래 서명란에는 그녀의 필체를 흉내내어 삐뚤빼뚤하게 적힌 강지아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그 위에는 싸구려 막도장으로 찍은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했다. 그 옆에는 대부업체 창구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윤 여사의 CCTV 화면이 첨부되어 있었다. 강지아는 화면 속 초조함에 일그러진 윤 여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늘 뼈대 있는 교육자 집안이라며 콧대를 높이고 아나무인으로 굴던 그 얼굴은 지금 탐욕과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컴퓨터 앞에 앉은 그녀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윤 여사가 위조한 위임장 스캔본과 CCTV 화면을 그 안으로 끌어다 넣었다. 이어서 지난 2년간의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힌 엑셀 파일을 열어 보기 좋게 정리된 PDF 재무제표로 변환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최 씨 집안을 위해 대신 내주었던 모든 자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생활비, 골프채, 명품백, 그리고 시동생 최도준이 예전에 끌어다 썼던 소액 대출금 대납 내역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정지시켜버린 가족 카드에 최근 한 달치 결제 내역까지 추가했다. 그녀는 이 모든 파일들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묶었다. 마우스 커서는 주소록에 있는 도준의 약혼녀 변수진의 프로필 사진 위에 멈춰 섰다.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이 파일이 전송되는 순간 최 씨 집안이 그토록 애써 꾸며온 고상한 체면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걸 그 위선적인 집안은 빚더미와 추문에 완전히 휩싸여 침몰하고 말 것이다. 강지아는 책상 위에 물잔을 들어 이제는 더 이상 차지 않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이 파일 전송 완료를 알렸다. 전송 진행률 막대가 끝까지 차오른 순간 강지아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나른한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며 유리 외벽에 부딪혀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진짜 재미있는 구경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전신 거울 앞 시동생의 약혼녀 변수진은 마른 수건으로 목덜미에 흐른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벤치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짧은 이메일 알림음과 함께 밝아졌다. 그녀는 다가가 한 손으로 화면을 밀어 잠금을 풀었다. 발신자는 모르는 이메일 주소였고 제목은 건조하기 짝이 없는 글귀가 전부였다. 최 씨 집안의 실제 재무 상태 및 사기 미수 증거 자료. 변수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 압축 파일을 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문서는 200줄이 넘게 꽉 채워진 지출 내역서였다. 그녀의 시선이 그 빼곡한 숫자와 날짜들을 훑고 지나갔다. 시어머니 윤 여사 최고급 화장품 120만 원부터 최도준 골프채 200만 원까지 모든 지출 항목의 결제자란에는 똑같은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강지아. 그녀의 손가락이 흠칫 멈췄다. 계속해서 화면을 아래로 내리자 최도준 명의로 된 대출금 대납 기록이 나타났고 이어서 마포구 고급 아파트의 전세권 설정 등기부 등본이 보였다. 소유자는 역시나 강지아였고 최 씨 집안은 보증금에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했다.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변수진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전세금 반환 채권 담보 위임장 스캔본과 CCTV 캡처 화면이었다. 사진 속에는 늘 단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뼈대 있는 집안을 입에 달고 살던 예비 시어머니 윤 여사가 사채업체 창구 앞에서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채 서 있었다. 위임장 오른쪽 아래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강지아라는 서명과 그 옆에 첨부된 등기소의 위조 차단 증명서는 마치 거센 따귀처럼 변수진의 뺨을 후려치는 듯했다.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정성껏 다듬은 손톱이 스마트폰 케이스에 흠집을 낼 듯 꾹 눌러졌다. 뼈대 있는 교육자 집안도 번듯한 시댁도 없었다. 심지어 남자 쪽에서 전액 마련한 줄 알았던 그 전셋집조차 큰형님의 등골을 빼먹고 얻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길 이 파산 직전의 집안은 결혼식 비용을 메우겠다고 사문서까지 위조해가며 사채를 끌어다 쓰려 한 것이다. 사기꾼 새끼들. 변수진이 이를 꽉 깨물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목소리를 내뱉었다. 그녀는 벤치 위에 있던 명품백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요가복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곧바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랑 오빠 다 데리고 지금 당장 은혜교회로 와. 우리 최 씨 집안 그 인간들한테 완전히 농락당했어. 오후 4시, 은혜교회 2층 친교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오후의 햇살이 긴 원목 테이블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윤 여사는 짙은 보라색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치고 상석에 점잖게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자차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으로는 교회의 권사님들과 장로 부인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아이고, 도준이 엄마.
S호텔 예식장에 무슨 문제가 좀 생겼다면서요. 맞은편에 앉은 김 권사가 은근슬쩍 떠보듯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윤 여사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찻잔에 뜨거운 김을 호호 불며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띄었다. 아유, 작은 오해가 좀 있었어요. 호텔 쪽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우리 예약 날짜를 잘못 입력했지 뭐예요. 도현이가 어제 가서 다 해결하고 왔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낸 예약금이 VIP 최고 등급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S호텔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화려하긴 해도 어딘가 가벼워 보여서 대대로 글을 읽어온 우리 최 씨 집안의 격식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차라리 신라호텔 전통 홀레장 쪽으로 식장을 아예 옮겨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역시 도준이 엄마는 배포도 크셔. 옆에 있던 박장로 부인이 맞장구를 치며 웃었다. 며느리 드리는데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으시니 사돈댁에서도 아주 만족하시겠어요. 그럼요. 우리 집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격식과 체면 아니겠어요? 근본 없이 돈만 밝히는 졸부들처럼 째째하게 굴 수는 없지요. 윤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층교실의 무거운 양문형 원목 문이 밖에서 가해진 거친 힘에 의해 활짝 열려 벽에 강하게 부딪혔다. 실내를 채우던 웃음소리가 일순간에 멎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변수진의 친정어머니가 하이힐을 신고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씩씩거리며 쳐들어왔다. 그 뒤로는 똑같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변수진과 체격이 건장한 그녀의 오빠가 바짝 뒤따라 들어왔다. 아니, 사돈어른? 여긴 어쩐 일로? 윤 여사는 흠칫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녀의 얼굴에 미쳐 번지지도 못한 억지 웃음이 걸려 있었다. 누가 내 사돈이야? 변수진의 어머니는 성큼성큼 원목 테이블 앞으로 다가와 윤 여사 앞에 놓여있던 유자차 잔을 확 엎어버렸다. 펄펄 끓는 뜨거운 찬물과 끈적끈적한 유자청 건더기가 순식간에 윤 여사의 짙은 보라색 캐시미어 가디건 위로 쏟아졌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타고 뚝뚝 떨어져 내렸다. 까! 당신 미쳤어. 윤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펄쩍 물러섰고 의자가 마룻바닥에 끌리며 기분 나쁜 마찰음을 냈다. 주변에 있던 권사님들은 기겁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내가 미쳐. 미친 건 너 같은 늙은 사기꾼년이지. 변수진의 어머니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어 윤 여사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다. 흩어진 종이들이 마치 눈보라처럼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이게 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봐. 맏며느리 서명까지 위조해서 사채를 끌어다 써? 남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잡혀? 뼈대 있는 교육자 집안이라고?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알고 보니 내년들 식구 전부 다 그 국밥집 하는 큰며느리 등골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새끼들이었잖아. 변수진 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텅 빈 층교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복도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놀라 고개를 내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윤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내려다보았다. CCTV 캡처 화면이 인쇄된 위조 위임장이 그녀의 발밑에 선명하게 떨어져 있었다. 이건 오해예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윤 여사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녀가 허둥지둥 바닥에 종이를 주우려 손을 뻗었지만 변수진이 그 위를 구두굽으로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모함이라고요. 변수진은 바닥에 엎드린 예비 시어머니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강지아 형님이 지난 2년 동안 당신네 식구들이 쓴 돈을 1원짜리 하나까지 싹 다 정리해 놨던데요. 심지어 도준 오빠가 지난달에 산 200만 원짜리 골프채도 형님 카드로 긁은 거라면서요. 예식장 예약금 낼 돈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현금 예단 5천만 원의 까르띠에 세트를 해준다고 사기를 쳐요. 무슨 돈으로요? 사채 끌어다 갚으려고 했어요. 주변에 있던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김 권사가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지출 내역서를 주워들고 쓱 훑어보더니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만진 듯 기겁하며 종이를 휙 내던졌다. 윤 여사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경악과 숨길 수 없는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어머나 세상에, 평소에 우리한테 돌리던 그 비싼 답례품들, 다 큰 며느리 돈으로 산 거였어. 맨날 사돈댁 보고 장사꾼 냄새 난다고 흉보더니만 뒤로는 그 집 돈을 펑펑 쓰고 다니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대. 소름 끼친다. 진짜. 사문서 위조면 감방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독을 품은 수많은 바늘 같은 수군거림이 윤 여사의 귓가를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그녀가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고상한 사모님 행세, 허영과 거짓으로 겹겹이 엮어 입었던 그 화려한 겉옷은 이 순간 처참하게 발가벗겨져 알량한 자존심 한 조각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 아니에요.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윤 여사는 짓밟힌 손등의 고통도 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변수진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려 했다. 변수진의 어머니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양 바지를 툭툭 털어냈다. 설명. 그따위 변명은 경찰서 가서 실컷 하시지. 내가 이미 사기미수로 경찰에 신고 다 해놨으니까. 도준이 그 쓰레기 같은 놈, 평생 우리 딸 털끝 하나 건드릴 생각 마. 파혼이야. 당신네 집안은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준비나 해. 말을 마친 변수진의 가족 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쿵쾅거리며 친교실을 빠져나갔다. 친교실 안에는 죽은 듯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윤 여사는 A4 용지가 흩뿌려진 바닥 한가운데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다. 보라색 가디건에는 끈적한 유자차가 흉물스럽게 얼룩져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평소 호호 깔깔거리며 언니 동생 하던 교인들을 올려다보았다. 아무도 그녀를 부축해주려 다가오지 않았다. 모두가 벌레를 보는 듯한 불쾌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목구멍에서 컥컥하는 기괴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내 그녀는 허연 눈동자를 까뒤집으며 바닥으로 뻣뻣하게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한 건설 회사 사무실. 최도현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오전에 강지아의 회사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쫓겨난 이후로 그의 오른쪽 눈꺼풀이 불길하게 계속 떨렸다. 가족 카드는 정지되었고 생활비 자동이체도 전부 끊겨버렸다. 그는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커피 한 잔 살 돈조차 없어 속이 쓰리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 처박혀 있어야만 했다. 책상 위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최도준이었다. 형.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최도준의 울음 섞인 비명이 수화기를 뚫고 튀어나왔다. 엄마가 교회에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어. 수진이네 엄마가 사람들을 끌고 교회에 쳐들어와서 다 뒤집어 엎었대. 엄마가 형수님 서명 위조해서 사채 쓰려고 했던 증거를 교회 사람들에게 다 까발렸어. 지금 응급실에 경찰들까지 와서 엄마 진술 받겠다고 대기 중이고 수진이는 파혼하겠다고 선언했어. 형, 제발 어떻게 좀 해봐. 최도현의 머릿속에서 삐하는 이명이 울렸다. 마치 누군가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후려친 것 같았다. 서명 위조, 사채, 증거. 그는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 그 바람에 책상 위에 있던 커피잔이 엎어지며 갈색 액체가 서류 위로 흥건하게 쏟아졌고 책상 모서리를 타고 그의 구두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얼룩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차 키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대출 미수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강지아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어머니는 꼼짝없이 형사처벌을 받아 철창신세를 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그 전셋집의 실거주자인 자신까지 경찰 조사에 휘말리게 되면 이 번듯한 직장과 명성도 하루아침에 끝장나는 것이었다. 최도현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노란불을 2번이나 무시하고 내달린 끝에 프랜차이즈 부대찌개 본사 사옥 앞에 간신히 차를 세웠다. 그는 로비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지만 출입 통제 게이트 앞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옴짝달싹 못하게 가로막혔다. 최도현 씨, 강 실장님께서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보안 요원이 단호한 표정으로 그의 앞을 막았다.
비켜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아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요. 최도현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바로 그때 안내 데스크에 내선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은 여직원이 보안 요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실장님께서 1층 접견실로 안내하라고 하십니다. 최도현은 마치 생명줄이라도 잡은 듯 비틀거리며 1층 접견실로 뛰어들어갔다. 2분 뒤 접견실의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다. 강지아는 몸에 딱 떨어지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얇은 서류 봉투 2개를 든 채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다. 지아, 최도현이 달려들어 그녀의 손을 붙잡으려 했다. 강지아는 싸늘하게 몸을 틀어 그의 손길을 피한 뒤 긴 테이블의 상석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2개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다. 딱 5분 죽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조차 섞여 있지 않았다. 최도현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얼굴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그는 긴 테이블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지아,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그 연세에 감방에 들어가시면 돌아가실지도 몰라. 최도현은 콧물을 흘리며 오열했고 두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부여잡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가 심하셨던 거 인정해. 내가 당신 편들어주지 않은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제발 경찰 고소 좀 취하해줘. 그 돈은 내가 천천히 다 갚을게. 도준이 결혼식이 이렇게 박살나면 안 되잖아. 강지아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남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바로 한때 그녀가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남편의 민낯이었다.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하는 짓거리라곤 무릎을 꿇고 구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 그는 심지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결혼식을 망친 것이 강지아 자신이 아니라 최 씨 집안의 끝없는 탐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천천히 갚는다고 강지아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끝으로 밀어냈다. 매달 신용카드 결제 대금도 못 막아서 쩔쩔매는 그 월급으로 어떻게 갚겠다는 건데?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서류 봉투 위를 톡톡 두드렸다. 이 안에 당신네 집안이 지난 2년간 내게 빚진 모든 청구서가 들어있어. 내가 대신 내준 생활비, 도준이 대출금, 당신 어머니 명품백 사재기 한 돈 이 전부 합쳐서 1억 4천만 원이야.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은행 거래 내역과 영수증까지 완벽하게 첨부되어 있어. 최도현은 핏기 없는 얼굴을 들어 올려 그 서류 봉투를 덜덜 떨며 쳐다보았다. 강지아는 두 번째 봉투를 그의 앞으로 슥 밀어주었다. 그리고 이건 이혼 합의서야. 재산 분할 내용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뒀어. 마포구 전셋집은 내가 결혼 전에 전액 내 돈으로 지불한 특유 재산이니까 3일 안에 방배, 그리고 당신 어머니 사문서 위조건은 이미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 끝났어. 고소 취하. 꿈도 꾸지 마. 성인이면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지. 이혼. 최도현은 두 눈을 부릅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지아, 우리 그냥 부부 싸움 한 건데 이혼이라니. 그게 말이 돼? 우리는 결혼한 부부잖아. 당장 방을 빼라니. 그럼 나랑 우리 엄마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그건 당신 문제지. 내 알바 아니야. 강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최도현, 당신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당신 식구들과 나 사이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고. 그래, 당신 참 확실하게 해냈어. 내 돈으로 당신 식구들 앞에서는 효자 아들, 책임감 있는 형 노릇 톡톡히 하면서 그 모든 억울함과 청구서는 고스란히 나한테 막아냈으니까.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쥔 채 잠시 걸음을 멈췄다. 서명해서 내일 오전 10시 가정법원 앞에서 봐. 만약 합의 이혼 거부하면 곧바로 이혼 소송 들어갈 거야. 그렇게 되면 당신 어머니 사기 대출 미수 사건이 법정에서 아주 훌륭한 증거 자료로 쓰이게 되겠지. 그녀의 등 뒤로 유리문이 닫히며 달칵하고 단호한 소리를 냈다.
최도현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하얀 서류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절규를 토해냈다. 3일 뒤 강남구의 한 대형 로펌. 강지아는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그녀가 선임한 박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강지아님, 서류 검토는 모두 끝났습니다. 박 변호사가 콧등에 금태 안경을 치켜 올렸다. 채무 청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 증거 자료도 완벽합니다. 윤 여사님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비록 강지아님께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까지는 면할지 몰라도 전과 기록에 남는 건 확실합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건 그 대부업체 쪽에서 윤 여사님의 계약 위반을 빌미로 이미 발생한 수수료와 위약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강지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셋집 쪽은요? 법원에서 이미 명도 강제 집행 예고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른 서류처를 넘겼다. 최도현 씨와 윤 여사 측에서 자진 퇴거를 거부하고 있어 강제 집행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집행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강지아는 손목 시계를 쳐다보았다. 현재 시각 1시 30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 변호사님. 청구 금액은 단 1원도 깎아줄 생각 없습니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남의 것을 억지로 쥐고 있으면 결국 제 손만 대인다는 걸 확실히 알게 해주고 싶거든요. 오후 2시, 마포구 고급 아파트. 경찰차 2대와 법원 집행 차량 1대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 섰다. 제복을 입은 집행관들이 열쇠 수리공을 대동하고 최 씨 일가가 살고 있는 층으로 곧장 올라갔다. 최도현은 며칠 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현관문을 온몸으로 틀어막고 버티며 집행관들의 진입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여긴 내 집이야.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날 쫓아내? 그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소리쳤다. 최도현 씨, 협조하십시오. 이 부동산의 임차인인 강지아님께서 이미 전세 계약을 해지하셨고 강제 퇴거를 신청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집행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보여주었다. 집 안거실, 윤 여사는 머리에 거즈를 두른 채 핏기 잃은 얼굴로 소파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고작 며칠 사이에 그녀는 10년은 좋게 늙어버린 듯했다. 교회에서는 그녀를 제명 처리했고 친척들은 전화조차 피하며 선을 그었다. 변수진네 집안은 파혼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온 동네방네 그녀가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추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토록 콧대를 세우며 자랑하던 이 고급 아파트마저 빼앗기게 생겼다. 최도준은 어머니의 등 뒤에 숨어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결국 열쇠공에 의해 도어락이 강제로 파손되고 현관문이 열리자 집행관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다. 2시간 드리겠습니다. 개인 집만 챙겨서 나가십시오. 대형 가전과 가구는 모두 원래 임차인의 소유이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이 가차없이 명령을 내렸다. 최도현은 꽉 쥐고 있던 문고리를 놓치고 벽에 기댄 채 스르륵 미끄러져 주저앉았다. 2시간 뒤 최 씨 식구 3사람은 낡아빠진 이민 가방 몇 개와 캐리어를 질질 끌며 쫓겨나는 개들처럼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늦가을에 매서운 칼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며 바싹 마른 낙엽들을 쓸쓸하게 흩날렸다. 윤 여사는 길가에 서서 쌩쌩 달리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지아의 가족 카드가 사라지자 그들은 포장이사 트럭 한 대 부를 돈조차 없었다. 최도현의 월급은 빚을 갚기 위해 법원에 의해 일부가 가압류당했고 남은 돈으로는 서울 변두리 관악구 산동네에 있는 1년 내내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반지하 방 보증금을 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엄마, 가요. 버스 왔어. 최도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짐 가방을 낑낑대며 들어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쉬어 있었다. 윤 여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도로 건너편에 못 박힌 듯 멈춰 있었다. 그곳은 원래 폐업한 카페 자리였는데 며칠 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외벽의 비계가 철거되면서 번쩍이는 새 간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검은색 간판 위로 금박을 입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강간의 전통 부대찌개 강남 본점. 간판 아래로는 시원하게 뚫린 통유리창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유리 너머로 고급스러운 원목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찬 손님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나르고 있었다. 강지아의 아버지는 몸에 잘 맞는 조리복을 입고 오픈 키친 앞에 서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직원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카운터에 서서 능숙하게 결제를 돕고 있었다. 그리고 창가 쪽 테이블, 강지아가 태블릿 PC를 들고 화면을 넘겨보고 있었다. 그녀는 늘 입던 칙칙한 정장을 벗어던지고 화사한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억눌린 것 없이 여유로우면서도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시선을 느꼈는지 강지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넓은 도로를 가로질러 길 건너편에 초라하게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 위로 정확히 안착했다. 비웃음도 통쾌함도 없었다. 심지어 감정의 동요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길거리에 낯선 사람을 보듯 무심하게 한번 쳐다보고는 이내 시선을 거두고 옆에 선 비서와 다시 업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순간 윤 여사는 누군가의 거친 손이 자신의 심장을 잔인하게 쥐어짜 터뜨려버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가 경멸했던 돈 냄새 펄펄 풍기는 장사꾼들은 이제 강남 한복판 가장 번화한 거리에 보란듯이 매장을 내고 매일같이 돈을 긁어모으고 있었다. 반면 그녀가 자랑하던 뼈대 있는 교육자 집안은 사문서 위조라는 전과 기록을 단 채 싸구려 짐 가방을 질질 끌며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으로 기어 들어가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허영심으로 잔뜩 부풀어 올랐던 비눗방울이 차갑고 단단한 현실의 바닥에 처박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 파멸은 너무나도 조용해서 단 한 번의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했다. 반년 후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강지아가 강남 본점 주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하게 우러난 사골 육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8개의 커다란 스테인리스 가마솥이 화구 위에서 펄펄 끓고 있었고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기포를 터뜨리며 주방 전체를 따뜻하고 든든한 온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아 밥 먹었니? 밖이 춥지. 이리 와서 따뜻한 국물 좀 마셔라. 아버지가 커다란 국자로 갓 끓여낸 뽀얀 육수를 대접에 퍼담고 그 위에 파를 송송 썰어 얹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강지아는 사기 그릇을 받아 들었다. 그릇 표면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흘러들어와 혈관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대접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여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깊고 진한 고기 육수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고 알싸한 후추향이 더해져 위장 끝까지 든든하게 채워주었다. 문득 윤 여사가 청자 찻잔을 우아하게 매만지며 이 냄새를 가리켜 내장과 햄쪼가리에 천박한 돈 냄새라고 조롱하던 그 오만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의 그녀는 그 실체도 없는 알량한 체면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내동댕이 쳤고 피 같은 돈을 쏟아부으며 영원히 메워지지 않을 계급 차이를 억지로 덮으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똑똑히 깨달았다. 진짜 사람의 격을 만드는 든든한 배포는 고급 한정식집에 뻣뻣하게 앉아 찻잎이나 불어대는 가식적인 태도나 입에 달고 사는 가문이니 교양이니 하는 빈 껍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배포는 바로 이 뜨겁고 든든한 국밥 한 그릇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스스로의 땀과 두 손으로 정직하게 끓여낸 이 뜨거운 온도. 누군가 얄팍한 허영심으로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 할 때 언제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자금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다시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진짜 힘이었다. 강지아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투박하지만 힘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바라보며 마침내 진심이 담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 오늘 육수 정말 기가 막히네요. 내일 신메뉴 발표회 기본 육수는 무조건 이걸로 갈게요. 그녀는 몸을 돌려 주방을 빠져나와 식당의 유리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문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도심 위로 새하얀 눈송이가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캐시미어 코트깃을 단정하게 여미고 눈보라가 치는 거리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더 이상 얽매일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